안녕하십니까. 철도 신호기기를 담당할 강사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철도 신호 자격증을 따시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학생 여러분, 철도 기기하고 철도 공학을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철도 신호 실습, 실기도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많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수험생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 실기까지 그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필기시험 먼저 할 때는 산업기사든 기사든 필기시험을 먼저 합격하시고 난 이후에 또 실기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실기 하기 전에 제가 메일하고 주소를 좀 남겨놓을게요. 남겨놓아서 저랑 좀 소통도 좀 하시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철도고등학교로 전기신호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철도교통대학교 거기 역시 전기신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이제 철도공사고요. 예전에는 철도청이라고 했죠. 코레일을 퇴사를 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우지 못했고요. 중간에 이 현장에서 철도 신호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제2의 인생을 한길테크라는 곳으로 가서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양대학교 전기융합학과 겸임교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또 우리 학생들 만나서 강의를 하면 또 눈이 또 초롱초롱해서 제가 또 강의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학원에서 특히 연결이 돼서 신호기기하고 신호공학하고 그리고 이제 실기까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호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 또 우리 철도 코레일이나 도시철도 또는 그 협력회사, 자회사라고 하죠. 협력회사 쪽에 취업하실 때 외에도 가점이 제가 알기로는 좀 6점이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넓어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호기사 또는 철도 신호산업기사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좀 가시는고자 하는 길이 좀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철도 기기하고 철도 공학에서는 저는 지금 목표를 70점 이상 80점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복습 좀 하시고요. 예습을 좀 하시면 예습 복습을 같이 겪으시고요. 제 강의 마친 다음에 다시 또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러시면 그 정도 하고 조금만 더 하시면 한 70점, 80점 무난히 점수를 얻으실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는 마쳤고요. 철도 신호의 전망과 기대라고 제가 살짝 뽑아봤어요. 1899년에
9월 18일 날 철도가 최초로 개통됐습니다. 제물포, 인천하고 노량진하고 한 42km 정도를 최초로 개통을 했는데요. 물론 그때는 우리 회사가 근대화가 되기 막 직전이어서 자의로 해서 철도가 개통된 건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군수물자 또 그리고 만주 철도 쪽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북도에서 나오는 곡창지대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철도를 놓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부선을 또 놓게 되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제일 급한 쪽이 이제 인천으로 해서 항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철도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철도의 특징이 대용량이거든요. 대용량 대수송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44.5km, 6km 정도 되는 그 정도 짧은 구간 가지고는 도로교통하고 사실 승부가 잘 나질 않아요. 좀 불리한 여건이긴 한데 저희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철도는 일단 안전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도시 일반 운송수단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고밀도 집적화 그리고 좀 더 첨단의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일반 도로 교통하고 비행기하고 막 견주는 시대거든요. 접근성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까지 제주도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해저 터널이 뚫리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한 40분 정도 걸리겠죠, 그죠? 근데 지금 KTX를 타면 한 2시간 10분 정도면 천천히 가도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근데 아시지만 서울에서 공항까지 가고 내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생각하면 상당히 그 시간이 2시간 10분 안에 시내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천 가질 않고 서울에서 타고 부산에서 내려서 바로 일보기는 KTX를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접근성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또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쪽이 전자하고 5G 그렇게 통신 기반을 해서 다른 시설물도 물론 다 좋아집니다. 철도가 좀 낙후되어 있던 것들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5년에서 10년 안에 남북철도가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철도가 되게 되면 북한 쪽으로 가는 키로가 좀 더 멀어요. 우리 44.5보다 한 6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0km가 정도 돼요. 1000km 정도는 돼야지 도시하고 도시 일반 여타 교통수단하고 승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러시아 쪽 시베리아 횡단 열차하고 중국 쪽 내몽골 쪽으로 가는 그 대륙 철도 그쪽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하면 베링이를 건너서 알래스카를 해서 미국 쪽까지 다 이렇게 좀 약간 먼 미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철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늘어난 것만큼 신호 기술자는 부족해요. 현재도 저희가 지금 현대 로템을 통해서 우리 철도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기반도 또 운영 노하우도 수출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철도 쪽에
수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에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뭐 부품 쪽이라든가 차량 쪽이라든가 그 정도 수출에서 그쳤던 것들이 지금 저희가 레일 시설을 다 깔고 거기에 신호 설비를 하고 놓고 하는 종합 컨소시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출길이 많이 앞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전망과 기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시는 그 배, 뭐 5배, 10배, 20배까지도 5년, 10년 안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누리는 혜택보다는 여러분이 누리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래서 쉽게 보지 마십시오. 철도 신호라는 것. 철도 신호는 독특합니다. 어떤 게 독특하냐면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진입하는 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정년퇴직 무렵인 기술자들,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한길테크에서 이사를 근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철도 신호는 어디서 전공 분야가 되게 좁아요. 좁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좀 배우기 까다롭고 힘들지만 또 들어가서 좀 고생하시면 뭐 장밋빛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미래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열릴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밀어서 가보자고요. 자, 이제 철도 기기나 철도 공학에 제가 이 용어 및 기초를 같이 집어넣어 놨어요.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지금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공학에서 이 똑같은 화면을 보시면 왜 그래?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철도 기기하고 철도 공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반 이상 겹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건 기기, 공학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설명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 이상은 똑같이 겹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어 및 기초를 강의를 할 때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약간의 시각을 바꾸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철도가 뭐야? 철도 신호가 뭐야? 생소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생소한 것들을 없애주시고요. 기초를 다져 놓는 지금 이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철도 기기와 철도공학을 마치는 순간에는 실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는 순간에는 내가 철도 신호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뭐 시험에 지금 급하긴 하세요. 시험을 좀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61.5 정도만 맡아도 되니까 평균. 근데 저는 지금 거기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 이상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하고 철도 관련, 신호 관련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제 강의를 한번 더 들으세요. 그땐 또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아주 깊이 있기는 못 들어가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긴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철도 신호가 뭐야? 어디 가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은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 신호 쪽 분야에 일을 하시면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선도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 기반을 제가 다져놓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이번에 학습하실 목표,
일반 용어가 있고요. 기술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용어는 저렇게 이렇게 좀 많아요. 그죠? 제가 이 분야를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반 용어, 기술 용어, 그리고 운전 취급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일단 용어를 알고 뭔 들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다 출제가 되니까요. 일반 용어는 뭐냐면 일단 일반 용어 중에서 유지보수, 검사, 유지보수 담당자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흔히 지금 생각하다 보면 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설비의 현상 유지 및 성능 검사를 위한 점검, 보수, 기타, 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어디 한 구간에 입찰을 하겠죠. 누가 입찰을 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선로를 놓고 신호 설비들을 설치를 하겠죠. 그게 이제 시공과 설계, 시공을 하면, 그리고 시공팀이 다 연동검사까지, 중공검사까지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팀이, 그거는 이제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직원들이 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현상 유지도 하고요. 시설물에 대한 현상 유지도 하고요. 그 시설물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량하고 다른 새로운 걸로 신설하기도 하고, 그걸 통틀어서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자, 검사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점검하고 검사는 조금 달라요. 점검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신호 시설물들이 일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게 점검이라면, 어떤 주기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집중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검사라고 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이제 상태와 작동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대로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자, 저기 앞에 1번에 유지보수가 있으면 유지보수 담당자가 있겠죠. 그죠? 유지보수 담당자는 지역본부의 전기처 포함한, 사업소를 포함한 전기처 직원, 교통관제센터의 전기운용부, 고속전기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자, 소속장을 볼까요? 소속장은 지역본부장, 전기처장, 교통관제센터의 센터장, 그리고 전기운용부장, 고속전기 사업단장을 소속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속의 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 작업책임자를 볼까요? 작업책임자는 현장에서 설비의 보수를 담당하는 단위 소속의 책임자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또는 신호사업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신호팀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신호제어사업소장, 선임전기장, 전기장,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전기운용부에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예, 이제 작업책임자가 됩니다. 작업책임자는 적게는 뭐 수백 명에서부터 수십 명, 뭐 10명 내외까지도 이렇게 책임자들이 지정을 해서 작업 책임을 하고요. 보수 담당자는 현업에서 설비의 보수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텝들이 있어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확보해주고, 예산을 따와서 예산에 대한 설비를 해주고 하는 스텝들이 있고요. 그런 스텝들 말고 보수 담당자는 현업에서 직접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점검하고 확인하는, 아까 저 말씀드린 유지보수, 그런 사람을 보수 담당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술 용어를 들어갈게요. 기술 용어를 오늘 뭐 이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호 제어 설비는 신호기 장치, 선로 전환기 장치, 궤도회로, 폐쇄기, 연동, 건널목, ATS, ATC, ATP, CTC, SEI, RC, CBTC, 이렇게 뭐 신호 고속 설비, 안전 설비, 이렇게 설비들이 무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죠?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수송과 수송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원격제어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원격제어 장치는 1원역, 2원역, 뭐 100원, 1000원, 의왕역이란 5개 역을 이렇게 한 챕터로 만들어서 로컬 관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서는 의왕역이 관제역이 되겠네요. 의왕역이 이렇게 1, 2, 100, 1000원역을 RC 땡겨서 로컬을 관제하는 게 로컬 신호원격 제어장치라고 합니다. RC. CTC가 있죠, 그죠? CTC는 열차 집중 제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로컬 관제는 지역 소 단위로 한 3개, 2개, 3개, 4개 정도를 이렇게 소 단위로 한다면, 저 CTC 장치는 전 철도를 권역별로 나눕니다. 10개, 20개, 뭐 30개 역을 각 선별로 나눠서, 그래서 한 곳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그게 CTC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관제를 여러 곳을 관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항공 관제에 비슷한 준하는 그 정도로 CTC라는 게 되게 예전에 1974년도 청량리 망우관에 우리나라 CTC가 처음으로 설비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신기술인데 지금은 당연한 기술.